자, 10장 회전운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앞에서 그 마지막 요 바로 전주에서 했던 내용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고등학교에서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바로 이 10장 내용은 고등학교에서 했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운가 보다 라고 겁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 어렵지는 않아요. 앞에서 했던 거하고도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겁을 주는 것처럼 얘기하냐면요. 일단 재미가 있어요. 옛날에도 전혀 안 배운 건 아니고 일본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내가 왜 요 얘기를 하면 앞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 친구는 고등학교 때 물리를 했으니까 잘하는데 나는 물리를 못했으니까 잘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 방어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회전운동 같은 경우는 동일하니까 똑같은 조건에서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앞에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하면 여기 부분만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재미가 있고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회전운동은 그래서 지금 10주차 이야기를 할 거고요. 11주차 때도 또 얘기를 할 거고요. 아마 12주차 때까지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전운동 첫 번째로 쪼개서는데 첫 번째, 두 번째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회전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회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려면요. 일단 덩어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입자는 회전한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크기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는 크기를 갖는 물체를 다루려고 합니다. 크기를 다루는 물체가 회전을 하면은 그 물체를 하나의 입자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림을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생긴 물체가 있고요. 얘가 여기 있는 요거를 회전축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요 가까이 있는 점은 요만큼 같은 시간 동안 얘가 여기서 갈 동안 멀리 있는 놈은 더 많이 가잖아요. 즉 뭐냐면은 회전축으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빨라져요. 그래서 이 물체에 있는 각각의 입자들이 속도가 틀리고요. 당연히 속도도 틀리니까 가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입자들의 속도도 다르고 가속도도 다른 이 많은 입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이냐,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뭐냐면요. 이 입자들이 바로 이런 회전하는 이런 물체가 강체라고 가정을 해요. 강체, 왠지 이름만 들어도 딱딱할 것 같죠? 네, 맞아요. 딱딱해요. 늘어나지 않고 변형이 없는 그런 딱딱한 물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입자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물체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뭐 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변형이 있잖아요. 철이 어떻게 변해?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 스프링 같은 것도 다 철이잖아요. 변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강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변형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입자가 움직일 때 다른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거를 회전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인가요? 배웠던 수학을 여기서 약간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요. 바로 레디안, 각 위치라는 걸 처음 도입을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뭐 했냐면요. 위치, x구에서 v 정의하고 가속도 정의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법칙, 법칙 얘기했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이게 위치라면 각을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를 정의할 거고 각가속도를 정의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일정한 등각가속도를 가진 물체의 운동 법칙을 할 겁니다. 이건 이제 이걸 쓰진 않아요. 이런 사례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죠? 이 다음에 우리가 뭐 했냐면은 잠깐만요.
60도를 색깔을 바꾸려면은 갑시다. 등가속도 법칙한데 뭐 했죠? 그렇죠. F 이퀄 MA라는 식 써가지고 힘을 도입했어요. 힘을 도입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힘 도입할 수 있어요. 무슨 힘이냐? 바로 돌림 힘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에너지 했었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에너지 얘기합니다. 회전 운동 에너지라는 거를 도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도입했죠? 운동량은 그때도 잠깐 얘기했듯이 여기 선운동량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각 운동량이라는 걸 도입합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했잖아요. 여기도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1차시 오리엔테이션하고 넘어간다고 쳐도 2차시부터 지금 그 10차시까지 해왔던 거의 그 한 8차시 정도에 다다라서 했던 것들을 2, 3차시 안에 앞에다 각이란 말 붙여가지고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가 이제 물리에서는 보면요, 식들이 다 유사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똑같으니까 사실 똑같다라고 넘어가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각각의 의미들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선운동과 각운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연결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자, 먼저 이건 이제 서서히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따라가면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각을 볼게요. 각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들 아마 별로 생각해 본 적도 없을 각이 각이지 라고 했는데, 이렇게 호가 있을 때 반지름 R이고요. 요걸 세타라고 해주고 요 호의 길이를 S라고 해보면요. 각이라고 하는 거는 각은 반지름과 호의 그걸 뭐라 그래야 되나? 비? 이걸 각으로 얘기합니다. 호와 반지름의 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각을 세타라고 해주면은 S 이렇게 R분의 S가 바로 세타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고 S는 R 세타로 정의를 해야 돼요. 수학 시간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지름을 알고 각을 알면 호의 길이를 알 수 있다라고 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보다 더 엄격한 건 뭐냐면요. 길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 이미 이전에 배웠잖아. 새로운 각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바로 그 각을 도입한 게 바로 여기 있는 요게 이제 각의 정의입니다. 이때 위에도 길이고 밑에도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타라고 하는 거는 그 단위가 길이니까 디멘전이 없는, 디멘전 1차시 때 배우고 오랜만에 나오네. 디멘전이 없는 그런 단위로서 레디안이라는 것을 도입합니다. 그러면은 한 바퀴를 보도록 할까요? 한 바퀴면은 S가 뭐예요? 한 바퀴 원의 둘레니까 2파이 R이죠. R로 나눠주면은 그렇죠. 2파이지. 한 바퀴일 때 레디안 값이 2파이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그 각도 90도, 45도, 그 이제 디글이죠. 그거하고 레디안과의 관계를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360도일 때 레디안은 2파이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뭐 6분의 파이는 30도, 4분의 파이는 45도, 3분의 파이는 60도, 2분의 파이는 90도, 파이는 180도. 이런 값들이 조금은 익숙하게 툭툭 튀어나오면 좋은데 잘 안 나올 때는 요거 메모 붙여가지고 계속 테이프로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뗐다 붙여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회전을 할 때요, 이 P점이 요만큼 움직인다, 세타만큼 돌았다, 그러면 다른 점도 역시 세타만큼 움직입니다. 왜?
이 물체는 강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체 회전에서 중요한 거는요, 바로 회전각이 중요한 거죠. 자, 회전각만 알면은 모든 물체가 얼마큼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각의 변이, 세타 F 빼기 처음에 세타 I에 있다가 여기 세타 I에 있다가 나중에 세타 I로 변했다. 그러면 그때의 각의 차이, 이거를 각변이라고 얘기해 주고요. 각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각도의 변화죠.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세타가 바로 그 평균 각속도. 델타, 세타,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써 있는 거 보는 것보다 직접 쓰는 게 또 좀 빠를 겁니다. 이거를 평균 각속도라고 하고요. 얘는 뭐라고 읽냐면요, 그리스 문자에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한글로 쓰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오메가라고 읽습니다. 자, 순간적인 거는 요거를 미분 시간을 0으로 보내면 되죠. 그래서 순간적인 거는 d 세타 dt가 되는 거고요. 자, 평균 각가속도는 요거는 이제 알파로 쓰거든요. 델타 오메가 델타 t. 그래서 순간 각각수는 d 오메가 dt. 이거는 그냥 그런 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 각속도 요것부터 얘기하고 할게요. 모든 입자는 같은 각만큼 회전하니까 같은 각속력도 똑같고요. 각가속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전체 강체가 회전할 때 세타 몇 도 회전했냐, 얼만큼 빠르게 회전했냐, 가속도가 어떠냐, 이것이 물체의 회전 상태를 결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각속도, 이게 각속력이라고 자꾸 써 있는데 각속도라고 할게요. 각속도와 각가속도의 방향은 쓸 일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잠깐 나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먼저 얘기해 주면요. 회전하는, 그러니까 여기 각속도의 방향 얘기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을 감아 쥐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각속도의 방향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속도가 커지면 각가속도의 방향은 그쪽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각속도가 작아지면 반대 방향인 거고, 그래서 각속도의 방향과 각각도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 선운동 쓸 때는 V는 V0 더하기 AT 있죠. 이거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라 그러면 뭐야 이럴 테니까 여러분들 아는 것하고 똑같이 대칭시켜 써볼게요. V는 V0 더하기 AT 있었죠. 자, 이걸 각으로 바꿔주면요. 우선 X는 세타로 바뀌고요. 같이 쓸까? X는 세타로 바뀌고 V는 오메가로 바뀌고 A는 알파로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V는 V0 더하기 AT 또 뭐예요? X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2AX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이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더하기 알파 t. 그 다음에 세타는 오메가 제로 t 더하기 2분의 1 알파 t의 제곱. 이 알파 세타는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자, 여기 나온 식들, 여기 나온 식이 그대로 요거하고 똑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적용한 얘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한번 풀어보세요. 산수계산하는 거니까 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 다시 조금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속도하고 각속도의 관계, 그 다음에 각가속도하고 선 운동과 각 운동의 관계를 조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각의 정의부터 다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가 R 세타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봅시다. 여기는 P점에서 선속도는 뭐냐면요. V는 ds dt예요. 벡터 빼고 합시다. 크기만 고려합시다. 자, 그러면 d dt에 r 세타죠. 근데 r은 변하지 않아요. 회전 운동을 하니까 그 r은 바뀌지 않으니까 뭐가 되냐면은 r 곱하기 d 세타 dt가 됩니다. 자, d 세타 오버 dt가 뭐냐 하면은 바로 시간에 따른 각의 변화량 각속도죠. 그래서 r 오메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v는 r 오메가라고 하는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어요. 자, 얘를 또 미분해 봅시다. 얘를 또 미분해 보면은 이거는 바로 그냥 답을 쓸 수 있겠네요. v 미분하면 a, r은 상수니까 그냥 r 알파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S는 R 세타, V는 R 오메가, A는 R 알파. 즉 뭐냐면은 그 선운동에 관련되는 위치 속도, 가속도는 각 앞에다가 R 반지름만 곱해주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는 예전에 한 적이 있었나? 그 구심 가속도가 r분의 v 제곱, 잠깐만, a는 r 알파, a는 이게 우리가 가속도 a는 r분의 v 제곱이라는 거 앞에서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v는 뭐예요? 그래서 v는 90력이니까 회전운동이니까 v는 r 오메가잖아요. 요거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은 r분의 r 제곱 오메가 제곱이 돼서 r 오메가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요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너무 많은 걸 하면 오히려 더 어려울 수 있을 테니까. 자, 우리가 운동 에너지 있잖아요. 운동 에너지가 회전하고 있을 때 운동 에너지는요, 이 각각의 입자들의 그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해주면 총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면 각각의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i vi의 제곱. 이거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mi vi에서 v는 뭐냐면은 v는 r 오메가, vi는 ri. 근데 오메가는 똑같죠. 뭐냐면 전체 입자가 같은 각속도로 도는 거예요. 이 입자나 이 입자나 이 입자나 이 입자나 각속도는 똑같아요. 왜냐면 같은 각을 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반지름은 다 다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i의 2분의 1의 mi의 ri 오메가의 제곱이고요. 요거는 2분의 1의 mi ri의 제곱 곱하기 오메가 제곱인데, 오메가는 i랑 관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떼어내면은 2분의 1 mi ri의 제곱, 다시 2분의 1 묶어주면은 시그마 mi ri의 제곱에 오메가 제곱이 됩니다. 자, 요 식이 뭐냐면요, 2분의 1 있고요, 요거 있고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뭐야? 각속도죠. 원래 운동 에너지 뭐였어요?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뭐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 바로 요 값이 회전 운동에서의 질량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회전 관성이라고 불러요. 우리 관성 질량이었잖아요. 그 질량 m이,
요 회전관성이라고 부르고 또는 뭐로 쓸까?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값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요것이 지금 입자가 따로 조각조각 떨어져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만약에 입자가 연속적으로 분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것을 r제곱 dm 연속적인 분포일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관성 모멘트라고 해서 뭐라고 쓰냐면요, i로 표시를 해요. 질량은 m으로 표시했잖아요. 요거는 i로 표시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회전할 때 운동 에너지니까 로테이션에 r을 쓰면요, 요거는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핵심이기도 합니다. 자, 관성 모멘트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과정이 이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관성 모멘트 계산 나오는데 요거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관성 모멘트, 우리가 알고 있는 회전하는 물체들은요, 그게 종류가 다양하진 않아요. 대체적으로 대칭성이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대칭이 없는 거는 있는 걸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모델링해서 맞추면 되긴 하니까, 우선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얇은 반지름이 똑같은 얇은 그 고리, 이거는 고리라고 할게요. 고리. 지금 이게 두께가 있지만 두께가 없으면 고리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도넛 형태고요. 두께는 고려하지 말고 위에서 봤다고 생각하세요. 얘는 원판. 이거는 신경도 쓰지 맙시다. 이거는 뭐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요거는 사각형판. 그 다음에 얘는 막대기인데 가운데 회전축이 있는 막대기인데 끝에 회전축이 있는 막대기. 요거는 공이에요. 속이 꽉 찬 공. 이거는 스피어, 영어로는 스피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속이 텅 빈 구껍질이라고 부릅니다. 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이제 각각 애들 보면요, 우선 이렇게 고리 같은 경우는 mr제곱, 여기서 m은 이거의 질량이고요, 이 반지름이 라지 r입니다. 그 다음에 원판 같은 경우에는 앞에 2분의 1이 붙어요. 그 다음에 이 구 같은 경우는 5분의 2가 붙고요, 속이 텅 비어 있는 거는 3분의 2가 붙습니다. 어떤 게 제일 커요? 여기 있는 1이 제일 크죠. 그 다음에 큰 게 3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5분의 1,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사실은 다 계산이 가능한데요, 요거 두 개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나머지는 계산하지는 않아요. 요거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왜냐면은 모든 질량이 반지름 R로 뭉쳐져 있으니까 우리가 관성 모멘트를 구하는 게 앞에서 어떻게 I의 mi r i의 제곱이라고 했고, 이게 적분이 되면은 r 제곱 dm이라고 했잖아요. 자, 요거를 적분해 줄 거예요. 요거를 적분을 해 줄 건데, 이 고리 같은 경우는요, 얘 같은 경우는 r이 반지름을 일정하니까 r 제곱으로 튀어나가고 dm이 되고, 질량 다 더하니까 뭐예요? mr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얘하고 얘만 계산을 해보고 나머지는 해두고만. 이 구는 사실 잘 적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진짜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데 조금 복잡하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 도의까지는 좀 봐야 될 텐데. 자, 우선 요쪽 오른쪽 거를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뭐냐면은 막대기가 있고요. 여기에 회전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요거의 총 질량이 m인 상태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 전체의 길이가 l입니다. 그때 적분을 뭘 해줄 거냐면은 r 제곱 dm을 해줄 거예요. 요거를 작은 입자로 쪼갭니다. 작은 입자로 쪼개가지고 요 가로 길이를 dx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 놈의 질량을 dm이라고 해주면요, dm은 dx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길이가 길면 질량이 길잖아요. 뭐냐면은 길이가 l일 때 전체 질량이 라지 m이었으면은 dx일 때는 dm이 되겠죠. 그래서 dm은 l분의 m dx가 되는 겁니다. 사실 l분의 m은 약간 밀도 같은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r이라고 하는 건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죠. 요 거리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i는 어떻게 되냐면요, r제곱이 x제곱이고 dm이 뭐가 되냐면은 여기 있는 요식 있죠. l분의 m dx. 적분구간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가 x가 얼마일 때예요? 0일 때. 이쪽 끝이 x가 얼마일 때? 라지 l일 때죠.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분의 m 0부터 l까지 x제곱 dx. 이건 l분의 m의 3분의 1 l 3승. 그래서 3분의 1 m l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막대기가 여기 있을 때 회전축이 가운데 놓여 있을 때는 어떤 경우냐? 얘도 똑같아요. 쪽약 내에서 dx라고 해주고 이거의 질량을 dm이라고 해주면 관계는 얘랑 똑같이 나올 거고요. 적분 구간만 틀려주면 되죠. 그래서 이때 i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l부터 플러스 2분의 l까지 x 제곱 dx l분의 m 들어가면은 l분의 m의 3분의 1의 x제곱의 x 3승을 2분의 l 마이너스 2분의 l 그러면은 l분의 m 3분의 1의 l 3승이고 2의 3승이면 8이니까 8분의 1 빼기 마이너스 8분의 1. 그럼 이거 4분의 1 되니까 앞에 있는 3하고 10이죠. 그래서 12분의 1 ml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성원배들을 구하는 과정을 연습을 좀 해봤습니다. 적분하는 거 힘들 텐데 어떡하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왜? 시험에 나와도 요거 2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버려도 돼요. 근데 관성모멘트 구하는 과정은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임용고사를 보고 교사 생활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안 했나? 안 했으면 나중에 2학기 때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요. 그때 나왔던 문제가 이게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회사 다니다가 시험을 봐서 사실 공부를 많이 못하고 시험을 봤었어요.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요 식은, 이 관성 모멘트 구하는 식은. 그래서 그냥 요와 같이 시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아예 적분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기억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축 정리라는 게 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과정을 보도록 하세요. 우리는 그냥 결과만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어떤
임의의 축에 대해서 관성 모멘트는요,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그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I는 I 센터 오브 매스. 요거는 이제 ICM은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예요. 그래서 전체 질량 곱하기 길이가 얼마, 센터 오브 매스와 사이의 거리가 D라고 해주면은 D의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건 좀 그런가? 요 식을요. 아이고 왜 지웠어. 이 식을 앞에다가 적용시켜 볼게요. 즉 요놈 지우자니 좀 아까우니까 요놈과 센터 매스, 그러니까 요게 센터 매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I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I는 이게 ICM이 되는 거죠. I는 어디다 써야 되나? 이렇게 공간이 없어. 여기다 쓸게요. ICM 더하기 MD의 제곱이잖아요. ICM이 아까 뭐였어요? 12분의 1 ml 제곱이었죠? 12분의 1 ml 제곱 더하기 m. D가 뭐냐면은 요 축과 여기 사이의 거리니까 2분의 1이죠? 2분의 L의 제곱. 자, 12분의 1과 4분의 1 더하면은 그렇죠. 3분의 1이지. 3분의 1 ml 제곱. 우리가 하는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죠. 요거를 뭐라 부르냐? 평행축 정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행축 정리가 왜 그 식이 나오는지는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뭐 안 읽어도 큰 상관은 없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운동 방식 얘기했었고요. 그러니까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식 얘기했고, 회전 운동에서의 그 관성을 얘기했어요. 이렇게 질량을 얘기했었다고. 관성 질량. 그걸 이제 관성 모멘트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면 남은 게 뭐가 남았냐? 뒤에 남은 것 좀 남아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남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 이 F하고 연관되어 있는 회전 운동에서 힘은 뭐냐? 바로 토크라고 부릅니다. 토크는요, 토크 얘기를 하려면 좀 액션이 조금 필요한데, 뭐냐면은 이제 문이 있어요. 문에 여기 이제 경첩이 있고, 여기 손잡이가 여기 달려 있는데, 왜 손잡이가 여기 끝에 달려 있을까? 중간쯤에 달려 있어도 될 텐데. 자, 그거는요, 이 끝에 달려 있어야지 뭔가 좀 이제 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문 열 때요. 얘를 잡고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요. 이리로 잡아당기지는 않아. 왜 이리로 잡아당기지 않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안 열리니까. 그럼 이쪽으로 잡으면 잘 열리죠? 그게 바로 이제 토크의 개념을 벌써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뭐냐면 어떤 축에서 그 물체를 어떤 축에 대해서 회전시키고자 할 때 하는 힘의 경향, 이게 이제 토크입니다. 그러면 얘가 잘 회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적은 힘으로 얘를 돌리려면요, 우선 이 힘은요, 우선 세게 잡아당겨요. F가 커야지 이제 회전을 잘 시켜줘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좋아요. 이걸 보통 R로 쓰잖아요. R에도 관련이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이 회전축으로부터의 요 방향 있죠. 이 방향과 수직한 방향으로 당겨야지만 또 회전이 잘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잡아당기면은 안 열리죠. 회전을 안 하지. 같은 반대축과 90도 정도 돼야지 가장 잘 회전을 잘하고요. 0도가 되면은 회전을 안 해요. 그러면 0일 때는 값이 제로고 90도일 때 맥시멈을 닿는 함수가 뭐 있냐면 사인이 있죠. 그때 각도를 파이라 하지만 사인 파이. 요거를 우리는 토크라고 부릅니다. 토크는 그리스 문자 타우를 써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나타내기. J 같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토크 또는 돌림 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요, 토크도 벡터예요. 힘도 벡터니까 얘는요 R 그 다음에 F의 외적이에요. 외적 고등학교 때 배운 사람이 있나? 근데 이 외적을 우리가 쓸 일은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요거는 다루지 않고 크기만 좀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요게 바로 토크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멘트 파일 길이 뭐 이거는 쓸 일 없으니까 그냥 읽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토크가 아까 회전할 때 영향을 주는 게 토크라고 했으니까 토크가 관련되는 건 뭐냐, 우선 힘이 커야 되고 그 다음에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가 커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각도, 두 개의 각도가 90도에 가까워야 되고 그래야지만 토크가 크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기 바랍니다. 자, 요거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거 다음 주에 이 토크부터 다시 시작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